굴삭기로 퍼내고 이제 땅을 파고 있는데 뭔가 딱 걸려서 나왔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돼지 머리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딱 나와요. 여기서 전과 11범의 신명호입니다.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니터들 막 여기 주식 꼬박꼬박꼬박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불려주겠습니다. 엄청 튀겨줍니다. 집주인도 4,200만 원 날렸대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피해자 구씨 친오빠한테 전화해요. 네 여동생이 나한테 사기쳤다. 고소한다. 사기 전화까지 해서 돈을 뜯어간다고. 진짜 못된. 이걸 정말 악질 중에 이런 악질이 없는 거죠. 제천 독신녀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제목 자체가 좀 살벌해요. 그 신명호 살인 사건 하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신명호입니다. 네. 이게 15년 미제 사건인데요. 2003년 3월 16일이에요. 그날에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제천시 정풍면 야산 입구 이 골짜기에서 농경지 배수로 공사했나 봐요. 네. 그러면 배수 굴삭기 동원했겠죠? 굴삭기 기사가 윤모 씨인데요. 그분이 굴삭기로 뭘 퍼내고 이제 땅을 파고 있는데 뭔가 딱 걸려서 나왔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돼지 머리, 동물 머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비닐봉투 같은 거예요. 검정색 김장용 비닐봉투. 네, 같이 일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형님 여기 돼지 머리인지 사람 머리인지 모르겠는데 와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비닐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토막난 여성의 머리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부패 상태가 진행되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신고했겠죠, 바로. 네. 형사들이 와서 이제 형사들이 거기 정밀하게 이제 살살살살 파기 시작하면서 알아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머지 토막 부분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한 40cm 정도를 파내니까 예. 바로 다른 부위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몸통, 네. 팔, 네. 다리, 네. 엉덩이. 네. 이게 이제 보니까 머리하고 허벅지 이렇게 절단한 것 같아요. 다리 또 따로 하고 다리에는 또 배인 상처가 한 5곳 정도 있대요. 이 경우는 머리를 발견한 장소에서 40cm를 땅을 파니까 고의로 일부러 토막은 냈지만 머리하고 몸통하고 팔다리를 똑같이 가지런하게 붙여놓은 형태로 배열은 해가지고 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근도 또 찾아갖고 뭐 몇 가지 발견을 했어요. 여행용 가방이 불에 어느 정도 탄 채 발견이 돼요. 그리고 피 묻은 속옷도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또 차량 깔판도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차량 깔판은 왜 거기 있었을까요? 거기에 피가 묻은 거죠. 이제 부검해야 되겠죠, 시신. 네. 부검할 때 그 시신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손가락이에요. 뭐 볼 것도 없이. 피해자. 지문 채취하면 그 사망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실화파돼 있었어요. 실화파. 지문을 도출하는 건 할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부패 형태가 다 다르는데 부패가 심했을 때 이게 저희가 채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패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화파가 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지문 채취는 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검을 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인이 또 바로 나오죠. 네, 나왔는데요. 교살이었습니다. 예, 교살이고 그다음에 머리를 보니까 두피와 출혈이에요. 머리를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피 아래쪽에 출혈이 있었다라는 건데 뭔가 제압을 하거나 이런 방법 첫 번째 공격 방법이 아마 그렇죠. 둔기였을 가능성이 둔기 때문에 두피와 출혈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인은 아마 마지막에는 교살.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토막의 형태를 보니까 공구가 이용된 거죠. 당연히 공구에 이용됐겠죠.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 됐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실종 신고가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돼 있어요. 예. 네, 가출 신고라고 해야겠죠. 가출 신고죠. 예. 네. 근데 그게 12월 달에 나갔다고 하고요. 예. 실제로는 2월 3일 날 실종 신고가 맞습니다. 2월 3일 날. 네. 그러니까 넉 달 전이죠. 이게 발견된 게 3월 16일인데 2002년 12월 달에 용인에서 가출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구모 씨라고 53살 먹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천하고 연고는 전혀 없는 거죠. 피해자의 행적과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뭐 핸드폰 통화. 그렇죠. 종아리역을 쭉 조사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3월 16일 날 발견됐잖아요. 네. 또 12월 달에 용인에서 가출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12월 그 가출 즈음에 통화자를 따져보겠죠. 네. 근데 가장 마지막 통화자가 딱 나와요. 여기서 전과 11범의 신명호입니다. 주요 범죄가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 네, 그래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제주 완전 전국을 전국구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진짜 다 찍고 이 전국을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명호 나이는 45살이고요. 네. 춘천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거는 그 사망한 구 씨하고 골프 동호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총무로.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가 살펴봤더니 그 골프 동호회를 이 그 신명호가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무로. 네. 그리고 구 씨는 거기에 골프 동호회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휴대폰 보니까 4일간 40여 회 정도 신명호하고 통화를 해요. 그러면 이 신명호하고 어떤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독촉할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핸드폰 통화 내역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뽑아보는 게 계좌, 돈이죠, 돈. 카드. 네. 그랬더니 12월 16일 16일이에요. 그때 구씨 계좌에서 예금이 4,300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신명호 직업이 제비예요. 신명호의 내연녀 통장을 갔어요. 신명호가 또 내연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구씨 계좌에서 4,300만 원이 날라갔으니까 네.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받은 사람을 경찰이 조사했어요. 4,300만 원 이거 왜 구씨한테 당신이 받은 겁니까 했더니 이건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계좌만 빌려줬어요. 네. 우리 아저씨한테. 신명호한테. 그래서 신명호인 걸 아는 거죠. 네. 그게 4,300. 그러면 없어지기 전에 40여 회 집중적으로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 사기 전과 있고 제비인 거 신명호. 그 사망한 사람의 계좌에서 4,300만 원 빠져갔는데 결국 내연녀 이름만 명의만 빌렸지 신명호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4,300만 원. 네. 그러면 거의 신명호가 맞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망한 사람 신용카드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렇죠. 신용카드 조사해. 생활 반응 같은 그럼요. 거 하려고요. 신용카드 조사하는 과정에서 웃기는 게 나왔어요. 홈쇼핑, 예. 네, 골프샵, 성형외과 여기에서 750만 원 정도가 카드로 긁혔고요. 그거를 이제 구씨 신용카드로 쓴 네. 거예요. 그리고 가전제품, 또 현금 서비스로 1,7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다 구씨 신용카드를 누군가 가져가서 쓴 거예요. 신명호죠 뭐. 그래도 경찰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신명호가 갔었어야 돼. 그렇죠. 그걸 밝혀야지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기지국을 한번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호의 통화 내역도 볼 거고요. 그러니까 12월 16일경에 인출됐다니까 한 17일경 정도 이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씨 시신이 발견된 그 지점 인근 기지국을 통화 기록을 쭉 그 확인을 했어요. 그때는 아마 교수님 그때는 발신을 해야 기지국 그렇죠. 그 뜨죠. 확인할 수 있던 거여서 아마 신명호가 이 근처에서 전화를 했었던 것으로 맞아요. 보입니다.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네.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2월 18일 날 그 인근에 있는 호텔에 신명호가 투숙한 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 피해자 금목걸이 한 155만 원 상당을 처분한 게 또 나와요. 사기 전과 11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범죄 사실을 분석을 했더니 한결같이 골프 동호회를 하면서 지가 운영하면서 돈 많은 여성들한테 주로 이혼녀나 독신 여성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때부터 돈을 이제 갈취하는. 네. 그러니까 주로 고립된 여성들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신고 같은 게 잘 안 되잖아. 고립된 여성들. 그러니까 이놈이 나름대로 이 피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쁜 놈 새끼가. 신명호가 이 여성이 12월 초에 없어졌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지가 살해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갖다가 지금 제천에다가 묻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도 실종 이후에도 3개월 동안을 그 이 여성 구씨하고 했던 동호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심지어는 이 구씨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꼭 살아있는 것처럼 다른 회원들하고. 네, 저 외국 갔다 온다. 당분간 통화가 어렵다는 식 등의 그런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한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로 한 거네. 네. 근데 또 더 나쁜 게 있다니까요. 이 피해자 구씨 친오빠한테 전화해요. 신명호가.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여동생이 나한테 사기쳤다. 돈 나한테 빌려갔는데 돈 안 갚으면 내 저 고소한다. 이런 식으로 그 이 구씨 사망한 구씨 친오빠한테 이 사기 전화까지 해서 돈을 뜯어간다고. 진짜 못됐다. 이거 정말 악질 중에 이런 악질이 없는 거죠. 피해자 유품 같은 거 다 판매했어요. 근데 그 판매도요. 피해자 지인을 시켜서 판매했어요. 자, 이제 이러면 뭐 신명호는 볼 것도 없이 이제 이거 범인이잖아요. 이 사건. 네. 잡을 일만 남았어요. 잡을 일만. 네. 근데 이 새끼 잘 안 잡혀요. 그 인적사항 밝히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니까 공개 수배합니다. 2번에 걸쳐서 이 특명 공개 수배까지 네. 되고요. 3개월 있다 또 해요.
세 번째, 그때는 이제, 이거는 좀 아파요. 납골묘를 취재를 했는데요. 구씨 조카, 그러니까 이제 이모라고 부르는 그 조카가 그 이모가 잡채를 좋아했다 그러면서 울면서 납골묘에서 이 우는 모습들 조카 이거를 KBS 특명공개팀이 9월 27일 날 2007년 9월 27일 날 또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이 범인 신명호 잡는데 우라가 치밀고 분노했겠어요. 특명 공개까지 해서 한 3번 정도 막 이렇게 그 공개 수배를 했지만 못 잡았어요, 여전히. 네.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2017년 8월 5일 날 그 알이 나오죠. 네. 그 알 하면 또 모르실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알이 이제 쫓아갔었던 그 상황들을 보게 되어서 제보를 받았었던 것들, 네. 신명호와 유사했었던 사람 제보도 네, 받았던 얘기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송이 나오면서 신명호의 얼굴도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 알이 방송하기 2년 전에 전라도 일대에서 신명호하고 비슷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 알에. 네. 그러니까 그 알이 가죠. 그 네. 호남 지역의 원룸 그 주인한테 가요. 네. 그래서 그 주인이 처음에는 신명호란 이름도 아니었고 강 씨. 네, 어떤 남자가 와서 강 씨라고 자기를 밝힌 인물이 와서 그냥 단기 임대를 했었다. 근데 이게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또 막 돈을 줬었다. 뭐 별로 의심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신명호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신명호라는 얘기를 얼떨결에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 이름을 얼떨결에 신명호라는 이름을 들었다. 그러면 그 이제 주인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 뭐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멀티미디어를 그 원룸에 갖춰놓고 주식 투자를 주로 했다. 그러니까 막 쟁일. 그러니까 모니터들 막 열리 주식 꼬박꼬박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 투자에 귀재라고 그랬대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저한테 돈 맡기시면 제가 불려주겠습니다. 엄청 튀겨줍니다. 이런 또 사기 생각을 벌였겠죠. 사기죠. 네. 집주인도 4,200만 원 날렸대요. 사기꾼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도대체 어떻게 말을 상상초월이 상상초월. 그리고 이제 그 동호회 그 지역 동호회 했던 사람들 사진은 한 방씩 찍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들여다 보니까 신명호 맞아요. 그렇다면 그 골프 동호회에서 찍었던 사진과 어떤 사진을 대조할까? 사실 주민등록 사진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대조했던 사진은 바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돈을 인출할 때 CCTV에 그 찍혔던 영상, 그 영상 사진. 네. 그 골프 동호회 했던 사람들 네. 하고 같이 찍은 사진에 나오는 신명호 새끼 구 씨를 살해하고 구 씨의 그 통장에서 계좌 인출할 때 CCTV 영상 사진 대조하니까 같은 인물. 거기다가 신명호가 어느 날 갑자기 구 원룸에서 사라졌어요. 아마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사라지는 바람에 물건을 다 놔두고 이놈은 대중교통수단도 안 썼어요. 버스도 안 타고 택시도 안 탔어요. 차도 없었고 자전거만 가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만 타고 물건 다 놔두고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그대로 있잖아. 신명호가 가장 많이 만지작거린 건 물병이에요. 물병에서 지문을 땄는데 그게 신명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룸에 기거했던 놈은 명백히 신명호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자기 신원을 감추기 위해 노력을 했냐면 자주 마트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켰대요. 네, 물건을 다 시켰는데 그것도 자주 시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대량 구매. 네. 대량 구매 배달시켜가지고 네. 그럼 배달원은 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배달원 조사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조사했더니 배달원 얘기가 또 가관입니다. 어느 날은 갔더니 네. 아주 키가 자그마한 여자하고 같이 있었어요. 신명호가. 그 다음에 또 배달을 갔더니 이번엔 그 여자가 아니고요. 뚱뚱한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얼굴은 귀티나요. 그러니까 신명호가 그 원룸에 기거하면서도 여성을 자주 바꾼 거예요. 여전히 거기서도 사기 행각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망한 구 씨한테 한 것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그 알이 방송되는 그 과정에도 분명히 상주하고 있었어요, 국내에. 그래서 그 김상중 그 알 그 진행자가 그 얘기해줘. 신명호 씨에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고, 네. 살인죄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없죠.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졌잖아요. 네. 당신이 검거된 확률은 미제 사건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멘트 클로징 했죠. 그러니까 자수하라는 얘기죠. 자수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잘 도망 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사기범들 특히나 이 지능범들을 검거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원래 사기범들은 번듯하게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남의 명예라도 아날로그보다는 그 디지털 형태 좀 더 점진적으로 좀 발달된 어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얘는 거꾸로 가버렸어요. 버스도 휴대폰도 내 명이 아니야. 계좌도 남의 명이야. 버스 택시 안 타. 뚜벅이 자전거 끌고 주로 또 사람 많이 모이지 않는 낚시대 주변이나 굴러댕기고. 그러니까 얘가 화려하게 그 제비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사기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는 지독히 그 원시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본인 개인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증명이라도 되듯이 2018년 6월 22일 예. 강원도 속초 원룸에서요 신고 하나가 들어옵니다. 예. 여기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독사라고 그러죠. 혼자 살다 죽은 사람들. 네. 그래서 아마 그 과학수사 팀들이 갔을 거예요. 변사 사건 때. 그래서 지문을 채취하고 피해자를 특정을 하는데 딱 봤더니 신명호입니다. 사진도 대조하니까 외형도 맞아요. 사인은 당뇨입니다. 당뇨. 지병으로 사망한 겁니다. 병원을 제대로 못 다녔나 봐요. 못 땡겼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도피 생활을 했다니까요. 당뇨 걸린 놈이 도피하느라고 지병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원룸에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죠. 그럼 이렇게 죽어버리면 범인을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 격이 됐죠. 결국 검거 실패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할 수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씨 오빠 같은 경우 아까 오빠한테 빌려간 돈 안 갚으면 고소한다고 사기 공갈치는 거 있잖아요. 그 오빠는 사업까지 포기하면서 여동생 찾으러 댕겼대요. 피해자 가족들도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움직였던 동선, 그렇죠. 없어질 때쯤. 근데 알고 봤더니 피해자가 그 12월 16일쯤 해서 네. 그 피해자 차량으로 동부간선도로를 갔던 그 이제 아마 근데 딱지가 날라왔을 것 속도 같아요. 위반. 그렇죠. 딱지 날라온 거죠. 카메라 네. 찍힌 거. 피해자가 과송한 게 이건 신명호가 피해자 차를 타고 아마 시신을 실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그 당시에 용인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죠. 네. 거기에 신명호가 찾아갔어요. 거기서 신명호가 피해자 구 씨를 살해하고 네. 시신을 그 안에서 훼손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왜 구치를 이렇게 살해까지 했는지 범행 동기가 나왔어요. 대충은 이제 네. 추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죽었으니까. 구 씨는 독신녀였다고 합니다. 네, 구 씨가 돈 많대요. 네,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벌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사채업으로.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알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고요. 아이고, 그런데 구 씨가 또 사채업을 하는 분이면 눈치가 싸요. 신명호한테 그 유혹을 당해서 돈을 좀 투자했지만,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제비 새끼 맞잖아요. 구 씨가 눈치챘어요. 야, 요 신명호 요거 그렇게 안 받는데 나 말고도 다른 여자 만나고 이거 수법이 돈 뜯어먹는 거네. 그 제비 새끼네 이거. 그러니까 딱 경고해요. 다른 그 회원들한테 전부 다 공개할 거야 너 제비라고 경고를 해요. 그거 신명호한테는 그건 밥줄이고 목줄이에요. 공개되는 순간 신명호는 아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명호 목숨 걸고 12월 16일 날 용인의 그 구씨 소유의 아파트로 아까 원룸이라고 그랬는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구씨 소유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살해하고 토막한 겁니다. 이 신명호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거 죽기 전에 당뇨로 지독한 고통받고 죽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새끼 무지 아팠을 거예요.